그래서 선로 설비에서는 우리가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으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이제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은요, 아까 전기통신에서 보시면 지금 어느 문단이 바뀌냐면 요 문단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주어로 나오면서 이제 문단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선통신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 뭘로 바뀌었냐? 동 케이블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선통신은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럼 무선통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뀌죠. 전파, 공간에 퍼져나간 전자파. 그러니까 무선통신이란 말은 공간과 전자파가 있는데,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게 바로 무선통신입니다. 광통신은요,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기통신의 가운데 첫 번째 있는 문단이 바뀌면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과 광통신이 됐고, 특히 그 첫 번째 있는 문단의 단어가 바꾸면서 유선통신은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은 공간에 퍼져나간 전자파를 이용하여, 광통신은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렇게 그 첫 번째 있는 문단이 바뀌면서 그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큰 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단어 한두 개만 외워놓으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연상해서 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통신은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신호를 통신한다. 자, 무선통신은 어떻게 되죠? 공간에 퍼져가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신한다. 광통신은요,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통신 신호를 송신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첫 번째 있는 문단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전기통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방송통신, 사무통신을 말씀드렸는데, 자, 전기통신은 신호가 뭐였어요? 음성과 음향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송수신한다 그랬어요. 송수신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송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뭐 음성 신호나 음향 신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통신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정보통신은 우리가 어떤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그 디지털로 바꾸는 건 컴퓨터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란 말은 결국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면 정보가 얻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보통신이라는 말할 때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컴퓨터. 컴퓨터란 말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저장하고 제어하고 처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는 기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컴퓨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가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뭘로 나왔냐면 인포메이션으로 나왔다. 인포메이션. 자, 인포메이션이 바로 정보 아닙니까? 네, 정보.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들어가. 이걸 데이터란 말을 또 우리 통신에 그냥 신호라고 해도 됩니다. 신호가 들어가서 정보가 나왔다. 그냥 정보. 그러면 정보를,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고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뭐요? 컴퓨터 가지고, 이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저장, 제어, 처리해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드는데, 그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방송통신이요. 방송통신은 우리가 동영상을 쓴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을 쓰긴 쓰는데요, 그냥 동영상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 저도 이제 강의를 좀 해봤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상 할 때는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기획도 필요하고 또 제작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른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 때는 항상 기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작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콘텐츠다. 콘텐츠. 콘텐츠란 말은 그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콘텐츠 영상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높으냐면, 그만큼 그 만든 사람의 수고가 들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값을 지급받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하는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말도 저작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기획도 하고 또 제작도 하고 편집도 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콘텐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 콘텐츠를. 근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 방송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방송통신 콘텐츠다. 방송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수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물통신은요, 유선, 무선, 광선에 똑같죠? 자, 여기 보시면 식별정보나 상황정보. 식별정보란 말은요, 식별이란 말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호는 무슨 신호냐면 저속 데이터 신호입니다. 저속 데이터. 데이터량이 굉장히 적죠. 저속 데이터. 자, 저속 데이터다 보니까 저속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뭘 하는 거냐? 첫 번째는요, 그 자체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체 정보.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별 정보다. 식별 정보. 식별 정보란 말은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집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죠. 공장은요? 공장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정확하게 공장은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를 갖는다는 게 바로 식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 통신하기 위해서 사물에다가 칩을 심었는데 그 칩이 소속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물어본 거죠. 식별 정보. 자, 그런데 상황 정보는 뭐냐?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더라. 상황이 변한 거죠. 이건 변하는 거죠. 이거는 변하는 정보고, 이거는 고정된 정보. 고정. 이거는 가변이다. 가변. 그래서 따로따로 처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로등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가로등은 일출과 일몰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 자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식별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로등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동작시키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상황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물통신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사물통신 시대가 굉장히 앞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음성이나 음향 신호는 그대로 보내면 전기통신, 옛날로 말하면 전화. 자, 정보통신은 디지털 신호, 즉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뭘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장하거나 제어하거나 처리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갖다 정보통신을 C&C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 앤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로 처리한 다음에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자, 방송통신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노력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콘텐츠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송통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통신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방송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사물통신은 그 사물의 그 일종의 말하면 구분을 하기 위한 식별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물의 상태를 읽어가는 상황 정보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는데, 이것들은 문단이 가운데 있는 문단이 변했습니다. 가운데. 어디 가운데 있어요? 전기통신에 보면 유선, 무선, 광선에 하여 모든 종류의 신호인데, 그 모든 종류의 신호가 기본적인 신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 통신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할 때는 신호 형태에 따라서 통신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70년, 80년대는 주로 뭐였습니까? 이게 전기통신 시대였습니다. 7, 80년대는, 그죠? 7, 80년대는 전기통신 시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이 1984년에 우리나라에 하이텔 천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994년에는 뭐가 등장했냐? 인터넷이 등장했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면 또 우리가 정보통신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방송통신 시대는요, 실질적으로 1995년에
케이블 TV가 시작됐죠. 케이블 TV 방송. 그러니까 원래는 유선에 의해서 TV 방송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그 재방송이라고 해서 그 재전송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 방송통 콘텐츠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는 케이블 TV 사업입니다. 케이블 TV.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통신이 등장한 거죠. 사물통신은 지금 이야기된 것은 아마 한 2008년부터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한다면 전기통신에서 정보통신으로, 정보통신에서 방송통신으로, 방송통신에서 사물통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송수신 설비가 고정되어 있느냐, 송수신 설비가 이동하느냐, 송수신 설비가 이동 또는 고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송수신 설비가 고정된 통신은 뭐냐? 무선 통신이 겁니다. 무선 통신. 자, 송신 수신 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정 통신인데, 이거를 우리가 고정 무선 통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선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동 통신이죠. 송수신 설비가 움직인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송수신 설비를 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동 통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또 고정됐거나 이동하는 건 뭐냐? 위성 통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성 지구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큰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간에 통신할 때는 그 정지궤도 이송해 가지고 위성 통신하는데, 그거는 송수신 설비가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PS 이송 같은 경우는 위치치기에 의해서 뭐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위치치기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GPS 수신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고정 무선 통신은 중계다. 무선 중계. 옛날로 말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그 다음에 이동 통신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이동 통신. 세 번째, 위성 통신은 위성의 경우는 국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그 다음에 위치치기를 한 GPS 수신 단말기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자, 고정 무선 통신은요,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력. 왜? 이거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이게 무선이란 말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이게 무선이죠. 자, 무선은 뭐라고요?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는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수신 설비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인다. 그러면 고정된 무선 통신이다. 고정 무선 통신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고요. 자, 이동 무선 통신은 공간에 퍼져나가는, 자, 무선입니다. 공간에 퍼져나가는데 전자파를 이용했고, 모든 통신인데 이동한다. 뭐가 이동해요? 송수신 설비가 이동하다. 송수신 설비가. 자, 위성 무선 통신 설비는 공간에 퍼져나가는, 자, 이건 무선 통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고정 또는 이동하는, 그건 위성이라. 자, 그러니까 국제 간의 통신은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에서 고정으로 하지만 GPS 치기는 바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에서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 내에서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이라고 하는, 유선, 무선, 광선이라는 말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선통신은 첫 번째 문단이 바뀌어서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그죠? 동 케이블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은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광통신은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명사들이 바뀌면서 통신 방식이 정의됐고, 두 번째, 통신 신호는 자, 전기통신은 음성이나 음향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면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모든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로 정보로 만들어서 저장재 처리해서 보내고, 방송통신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물통신은 식별 및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통신에 대한 전체적인 용어를 다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이 기본적인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자, 통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자,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자, 그런데 전기통신은 뭐라고요? 전기통신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으로 나눠진다. 근데 또 무선통신은 뭐냐? 무선통신은 소홍수인 설비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무선통신, 소홍수인 설비가 이동하면 이동 무선통신 설비, 소홍수인 설비가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하면 위성 무선통신 설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성 음향 신호 중심의 우리가 전기통신에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많으니까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건 우리가 발전이다.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정보통신이라고 하죠. 자, 디지털을 다시 뭘로 바꿨어요? 콘텐츠로 바꿨죠. 사물 방송통신이고. 다시 이제는 뭐냐? 어떤 식별이나 상황 정보를 읽어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전기통신은 구분하면 전송 매체에 따라서 유선, 무선, 광선 통신 나눠지고, 무선통신은 소홍수인 설비의 고정, 이동 또는 고정 또는 이동하는 따라서 고정 무선통신, 이동 무선통신, 위성 무선 나눠진다. 그런데 반해서 전기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은요 발전한다.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발전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음성이나 음향 신호를 그대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압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보통신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 음성 음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상물을 만드는데 영상물을 만들 때도 데이터량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걸 압축해서 하죠. 뭐 JPEG, MPEG 같은 것처럼. 그래서 방송통신이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저석의 데이터들을 실시간 읽은 걸 우리가 사물통신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전기통신은 선로 설비에 따라서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으로 나눠진다. 자, 무선통신은 다시 소홍수인 설비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무선통신, 이동하면 이동 무선통신, 고정 또는 이동하면 위성 무선통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시대에 따라서 음성이나 음향 신호를 그대로 보내면 전기통신,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보내면 정보통신,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 사물통신, 그 다음에 어떤 실제 식별이나 상황을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물통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첫 시간 제가 강조한 거는 자, 뭐대로 하자고요? 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자, 무슨 법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신은 유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가지 법이요. 첫 번째 전기통신 기본법, 두 번째 전기통신 사업법, 세 번째 정보통신 공사업법, 네 번째는 바로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규라는 거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백본을 만들게 되고, 또 우리 액세스 네트워크에서는 이동하면서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바로 이동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파법, 거기에 따라 전파법에 따라서 실제로 무선통신 설비의 기술규라는 규정을 다른 말로는 무선설비 규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따라서 이 법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다 발췌해서 하나씩 풀어보는데 결국 이런 용어 정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정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련된 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통신의 큰 구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 말씀드리면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전기통신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이다. 자, 무선통신은 고정 무선통신, 이동 무선통신, 위성 무선통신 나눠지고, 다시 전기통신은 방송통신으로 발전하고 정보통신으로 발전하고 방송통신으로 발전해서 사물통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음성통신인 전기통신과 디지털 신호인 정보통신과 콘텐츠인 방송통신과 그 다음에 사물통신을 합쳐서 다른 말로는 만물통신 시대다. 만물통신 시대, 만물통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통신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반드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찾고 외우셔가지고 잘 정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기술사 보는데
가장 기본을 가장 짧은 시간에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사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관련된 법을 찾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을 설명 올렸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설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